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이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6월 2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에서 투자전략과 이슈를 맡고 계신 이나혜 수석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네. 나오시는데 힘드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예. 네, 기분 좋게 왔습니다. 요 며칠 좀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 오늘 네.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오랜만에요. 예. 네. 증권사에서는 얼마나 좀 일을 하셨죠? 증권사에서 일한 지는 한 16년 차 정도 되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이거 네. 약간 나이가 나오는데. 네. 얘기 안 할 걸 그랬습니다. 예. 리서치는 네. 그럼 얼마나 하셨어요? 리서치 센터에서 있은 지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네. 그전에는 뭐 어떤 걸 하셨나요? 그전엔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는 지점에서 이제 브로커리지 영업을 했습니다. 주식 브로커리지. 영업이죠. 주식 네. 지점에서요? 네네. 지점에서부터 이제 쭉 본점까지 올라오셨네요. 네. 쭉 상승 계단을 타고 올라오신 음. 이나혜 수석 연구원님이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브리핑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2일 새벽 끝난 월가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정유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0.13% 상승했지만 S&P 500은 0.05%, 나스닥은 0.09% 하락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서부 텍사스유 7월 선물 가격이 배럴당 67.72달러로 마감해서 2018년 10월 이후 200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장 정보 업체 IHS 마켓이 집계한 5월 제조업 구매 관련자 지수는 61.1로 이 지표를 집계한 14년 역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체 시장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브리핑을 짧게 마쳤고요. 이제 제가 이제 꼽아본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유 슈퍼사이클 올까? 뭐 이겁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금보다는 진짜 금. 세 번째, 주가 전망 올랐는데 상승 여력은 별로.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원유 슈퍼사이클을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 원유 유가가 좀 WTI가 거의 한 배럴당 70달러 선에 육박할 정도로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뭐 오펙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상황인데 밤사이에 또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들이 또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라고 이제 석유 수출국들이 이제 모인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7월까지 원유 감산 완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원유 감산 완화를 한다는 건 생산을 늘린다는 건데 유가가 뛰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이번에 뭐 감산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했었던 부분은 원유 수요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요즘에 이제 미국이 경제 재개를 위한 단계를 계속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관련한 지표가 개선됐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산업 수요라든지 혹은 소비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원유 수요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뭐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수요가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늘리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더 퍼지면서 상당히 오른 거죠. 뭐 미국 원유 가격뿐 아니라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한 2.7% 거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도대체 뭐죠?
이제 뭐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경기 얘기를 많이 할 때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바퀴 도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한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가가 지금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계속 이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거냐라는 건데,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어젯밤에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됐었던 것처럼 네. 경기가 이제 좋아질 거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예전과 같이 에너지원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는 그 원유의 예. 역할이 과거만큼 높지 않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원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셰일 오일이 될 수도 있을 음. 거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유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과거와 같은 강세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리그수라고 하는 원유 시추공이 많이 줄어들었던 이런 모습들도 많이 네, 나타났었는데 공급 병목 형상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재개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도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더불어서 좀 역할을 해주면서 원자재 가격의 슈퍼 사이클까지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일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2월 달에 워낙 이제 시장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네. 뭐 반인반신이라 불리는 JP 모건의 전략가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이 네네. 5차 슈퍼 사이클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계속 슈퍼 사이클 온다는 얘기가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워낙 유명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 그렇게 가긴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꽤 많다는 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예. 또 지금 이제 뭐 그 수요를 이끄는 네. 이게 아무래도 보복 소비 아니에요. 네네. 지난 뭐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도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네, 하는데 맞아요. 이런 보복 소비가 계속 이어질까?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항상 이제 시장이 그렇듯이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증시에는 먼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 수준으로 모든 게 되돌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게 시차를 두고 계속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우리나라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백신 접종 관련해서 이제 얀센 백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예약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금방 마감이 돼 버렸어요. 조기 예. 마감되고 추가로 푼다고 했는데 그게 또 바로 마감이 되고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분출하고 싶어 하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실제 보복 소비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서 단기간에 폭발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표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행주라던가 항공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약률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네.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마 이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에도 뭐 항공주들은 꽤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뭐 여행이나 항공 그런 소비재 쪽도 한번 이제 봐야 하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일단 첫 번째 이슈인 그 슈퍼 사이클 원유 슈퍼 사이클이 올까 뭐 이런 거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디지털 금보단 진짜 금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디지털 금 그러면 비트코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5월 달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 금 가격은 지금 막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상승을 할 때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이제 비트코인이 새롭게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을 좀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뭐 여러 각국 정부에서의 이슈도 좀 규제 나왔었고, 뭐 미국도 그렇고 네. 중국도 규제를 음. 상당히 세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죠. 예. 그래서 자산 간의 상관성을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산과의 상관성이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네. 화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자산, 네, 지금 투자 화폐라고 자산. 그러면 우리 네. 정부에서 상당히 화를 내요. 화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투자 자산, 예. 네, 으로서의 역할을 자산이라고 하고 있는 얘기합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해지를 어느 정도는 다른 자산과의 상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해지를 조금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주목을 받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어떤 금융시장에 제도권에 진입을 한 투자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의 리스크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되면서 같고요. 이제 실제적인 금 가격이 오른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보면 그 5월 달에 보니까 금 가격이 한 7.9% 미국 네. 뉴욕 시장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올랐고요. 또 놀라운 거는 또 금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뱅크가 그 투자 노트를 냈는데 네. 그 화폐를 빼고 38개 자산 중에서 5월 달에 가장 실적이 좋은 게 은이라고요. 은이 8.1% 오르고 네. 금이 7.9% 2위. 5월 달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인 게 은이 1위, 은이네요. 금이 2위.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금하고 은으로의 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제 결국은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의 힘으로 최근 예. 들어 작년부터 해서 자산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앞에 말씀하신 비트코인하고 약간 연결을 해본다면, 그 유동성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좀 들어갔다가 규제나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일부는 이런 금이나 은 시장으로 옮겨왔을 수도 있다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라는 거의 수요 자체가 실질적인 산업군의 수요 혹은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도 있겠지만 투기적인 자금도 유입될 수 있는 게 유입되는 것이 이 원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금, 은의 가격 상승에는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 가격보다 은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보다는 은이 좀 산업금속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산업에 좀 쓰니까. 네, 예. 경기나 혹은 제조업 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은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JP 모건이 지난달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네네.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급락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금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그러니까 네. 이미 규제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네. 발빠르게 움직였나 봐요. 그래서 금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금은 가격 이제 볼 때 네.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원자재 가격 처음에 얘기하는 첫 번째 주제는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는 좀 구별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특히 은보다는 금이 산업에서 쓰이는 것보단 그런 측면보다는 인플레를 해지하려는 네. 그래서 베팅하려는 네. 이런 측면이 큰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네. 이 금 가격이 뛴다는 건 인플레 우려가 지금 시장에 많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전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있지 거죠. 않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과거부터 금 가격하고 금리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 네. 아무래도 실질 금리와의 연관관계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명목 금리라고 표현하는 그 은행의 어떻게 보면 예금 금리 같은 네, 지금 거죠. 그냥 네. 은행 가면 볼 수 있는 금리죠. 네. 예, 얼마 그 몇 퍼센트 몇 금리하고 퍼센트 한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명목 은행에다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금리를 빼면 이제 네. 실질 금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막 그게 마이너스다. 예. 은행에다 맡겨봤자 손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음. 네, 그럴 때 이제 그 현금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보전하기 위해서 네. 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과거부터 많이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계속 연준은 유동성을 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계속 이야기하기로는 아직 고용도 부진하고 뭐 경기가 완전히 개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얘기하셨을 뭐 테이퍼링이라던가 이런 금리 정책은 변화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실질금리 관련한 부분 때문에 좀 금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열 블레이너드 그 연준 이사가 네네. 연설하면서 또 인플레이션 했는데 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경제가 완전히 재개된 후에는 네. 전반적으로 변동이 없을 거다. 일시적일 거다. 계속 이제 미국 연준하고 정부는 그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시장 현장 얘기들 이제 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네.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소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부양하고 네. 죽어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놓은 돈들도 많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인프라 정책 관련한 부분도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기 네.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의회 예산 내면서 또 나왔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밑바탕에서 소비나 뭐 실질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면 죽어버리니까 시장이. 네. 네, 그것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자꾸 많이 하고 뭔가 속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표상에 있어서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반영은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고용지표 발표가 네. 있잖아요. 금요일 날 주간에. 예. 네. 나오죠. 거기에 예.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고용이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 그 물가에 대한 전망도 좀 달라질 수 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동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네. 높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특히 네. 고용이 또 좋아지면 이 임금이 오를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러면 맞아요. 임금이 오르면 이거는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네. 독약이죠. 네. 왜냐하면 한 번 올린 임금 떨어질 수 없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이걸 되게 고용을 상당히 또 지켜보는 것 같아요. 고용이 네. 얼마나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임금도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미국 CEO들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자꾸 고용 비용이 올라간다고 자꾸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3.5% 정도 할 거다. 뭐 이렇게 네. 상당히 연준 목표는 2%보다 되게 높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해요. 네. 이렇게 인플레가 우려되면 이제 인플레로 이제 주가 하락이 우려되면은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이렇게 머니 부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인 그 디지털 금보다는 진짜 금, 네. 이걸 한번 격파해봤고요. 예.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가 전망은 올랐는데 상승 여력은 별로다. 예. 음. 제가 이제 보니까 월가 전망 기관들이 네. 연말 주가 전망을 다들 올리고 있어요. 5월달에 많이 올렸어요. 제가 한번 그 CNBC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CNBC에서 이제 집계하는 이제 주요 월가 주요 기관들의 연말 S&P 500 지수 평균이 이제 4,26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4월 중순에는 이게 4,125. 네. 그래서 한 3% 정도 올라간 건데요. 그리고 또 주가 전망을 집계한 기관 15개 중에서 한 10개는 다 전망을 올렸어요. 이 전망을 올리는 이유는 사실 좀 명확하죠. 왜냐하면 지금 5월달 뭐 해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다들 좋게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다 좋게 나오니까 네. 당연히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주가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올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평균이 4,263인데 오늘 마감된 게 4,204. 이렇게 따져보면 연말까지 오를 게 뭐 1.4%밖에 못 오른다. 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너무 쥐꼬리만큼 오르는 거 아니냐?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좀 주가 전망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가나 우리나라에서 좀 네. 미국 주가도 많이 보는데 어떨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지수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미국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네.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실적 관련한 부분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게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냐에 따라서 네. 기업의 이익 수준도 조금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그 금리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저금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고퍼주, 그러니까 고밸류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좀 더 높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좀 형성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기대치 자체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지금 금리 수준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정책적인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반영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네. 느껴지는 그런 전망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네. 일부는 또 상당히 높게 보는 데도 있어요. 크레딧 네. 스위스는 뭐 4,600, UBS는 4,400 해서 상당히 네. 5에서 10% 정도 오른다. 이러면 상당히 네. 투자해볼 만하잖아요. 네. 뭐 앞으로 한 6개월 만에 5%에서 10% 더 이익을 볼 수 있다. 뭐 네. 이러면 투자할 만한데 네. 대다수 저희 기관들은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기관별로 이렇게 음.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가 네. 역시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 관련한 변수 때문이 아닐까 뭐 어떤 하반기에는 싶은데 어떤 좀 네.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 그 예. 말씀드린 금리 정책 관련한 거죠. 그리고 통화 정책 관련한 부분에서의 테이퍼링 금리 이슈가 결정.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증세 관련한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이익 관련한 네. 부분이라던가 역시 또 투자 심리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게 가장 하반기엔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그 기관별로 상당히 편차가 좀 있기는 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반기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수 자체에 대한 베팅보다는 스타일에 대한 베팅이 하반기에는 좀 스타일?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스타일에 대한 베팅은 어떤 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성장주에 투자를 하느냐 네. 아니면 약간 가치주,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느냐 음. 약간 이런 업종이나 산업의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의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 어제 시장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네. 국채 금리가 크게 변동할 때마다 기술주, 그러니까 네. 고성장 고밸류 주식들이 거기는 좀 변동성이 떨어져요.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하반기에도 역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결정 요소가 큰 팩터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경기 민감주나 고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란 표현은 잘못 나온 거고요. 네. 네, 고성중, 고성장주보다는 기술주 뭐 이런 거보다는 네, 경기 민감, 그다음에 네.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좀 베팅을 할 수 있는 앞서 말씀해주신 뭐 소비재 관련한 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뭐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행이나 싶습니다. 항공 이쪽 네. 뭐 많이 보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주가를 볼 때 금리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그 포인트인 그 주가 전망은 월간 올렸지만 앞으로 상승 여력은 별로 뭐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한 줄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유 가격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랜 기가 오르는 슈퍼사이클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쉽게 베팅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미니 슈퍼사이클 정도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간 오를지 촉각을 좀 세워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고 실제 금, 진짜 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인플레 우려는 여전하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월가에서 주가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연말까지 주가가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상승장만 보고 나는 주식 천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좌우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2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이제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에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고급 정보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8시 월스트리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게스트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에서 투자 전략과 이슈를 맡고 계신 이나의 수석 연구원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아침에 목이 좀 잠겨서 아닙니다.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리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